최근 자격시험 반복 기출 문제를 쏙쏙 뽑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출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여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연님들 집중하시고 따라오이소. 단원별 반복 기출 문제 풀이. 필기시험 출제 단원 중 제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입니다.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지금부터 쏙쏙 풀이 출발!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공식화된 용어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1번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자, 한꺼번에 너무 모아서 미뤄서 기록하면 안 되겠죠. 자, 빠른 시간에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너무 오래 있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 사실 자체를 왜곡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2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자, 쉬운 곳에 아무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면 안 되죠. 자,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잠금 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이 돼야 되고 그 장소를 그 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정해진 상태에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지요. 사실을 기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객관적이어야 된다. 5번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자, 우회적으로 기록하면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거나 우회적인 표현은 안 된다. 분명하고 간결하게 기록을 하되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록하는 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보기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자, 이 문제도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실제로 그 기록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오전 10시라고 하는 언제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단감 1개라고 하는 양도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지금 보기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1번에도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했다. 이 가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하게 며칠 만에 왔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며칠 만에 왔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2번 최근에 인지기능이 더 나빠짐. 이 최근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뭐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몇 개월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뭐 일주일 전부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더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나타난 것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게 좋죠. 4번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다. 오후 5시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 소변의 양이 많다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몇 cc 봤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되죠. 5번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두세 시간 정도 시청함 되어 있는데 이 오랜만이라는 표현이 막연하다 그죠? 뭐 며칠 만에 뭐 텔레비전을 봤다라든지 그리고 두세 시간 정도 봤다는 것도 뭐 그나마 정확하지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았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더 정확하다 보시면 되죠. 자, 이런 내용을 사례를 가지고 한 번 더 기록의 원칙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이 돼야 되고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든지 장황한 표현은 안 된다고 했죠.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즉시 작성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어떤 변화의 초점을 어떤 상태의 변화라든지 어떤 기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반드시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돼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유황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 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유황보호 기록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답은 3번이죠. 자, 그 기록을 함으로써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거죠.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기록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외에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일단 우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을 해놓아야 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또 수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또 입증하죠. 이게 결국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입증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죠. 세 번째, 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을 해둬야 또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또는 뭐 인수인계를 할 때도 기록이 있으면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장 및 관련 그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객관적인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법 방법의 지도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 기록을 보고 이런 부분은 지도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요양 서비스의 그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거. 요 답이 여기 있었다 그죠?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요 수준의 서비스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러한 표준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통해서 이 표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장기요양 이용 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이번 문제는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가 기록해야 되는 그 기록지 중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곳에는 서비스 제공 내용과 그 시간에 대해서 얼마 동안 했다라는 그 시간까지 기록하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서류죠.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여기 418쪽에 보면 교재에 나와있듯이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인수인계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상태 기록지와 사고 보고서까지 요양보호사가 기록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상태 기록지는 뭐 섭취할 때, 배설, 목욕할 때 등의 그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걸 쭉 기록하는 것이고, 사고 보고서는 사고가 발생 시에 그 사고 내용은 그 대응은 어떻게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땠는지를 쭉 경위를 기록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요양보호사가 기록해야 되는 종류고, 자, 나머지 1번에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이 타 전문 직종들,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센터장들이 뭐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욕구 평가는 그 욕구 사정 기록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또한 타 직종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또한 그 사례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 이 또한 타 직종이 하는 내용이다. 정리하시면 되죠.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보기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 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제 업무 보고에 관련한 내용이고, 자,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또는 응급사항이나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그 동료와 또는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업무 보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빠른 어떤 업무 보고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고에 어떤 신속하게 대응한다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 보고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기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 재활용 분리 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 옷의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정답은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업무 보고의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반드시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시기는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답은 5번이죠.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수집이 됐을 때는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머지는 뭐 평범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업무 보고의 시기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은 거죠. 당뇨병이 없다가 진단을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요양보호사나 대상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센터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도 즉각적인 보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그를 숨기거나 감추면 안 됩니다. 즉시 보고를 해서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어떤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반드시 보고되어야 된다는 거, 이 전반적인 것을 알고 계세요.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업무 보고의 방법과 업무 보고의 형식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다 정확히 보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 1번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본인의 주관적이고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하는 것은 아니겠죠. 반드시 사실 그대로 정확히 객관적인 상황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합니까? 자, 복잡할 때는 구두로 보고할 수가 없겠죠.
자,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좀 간단할 때 구두로 보고할 수가 있는 것이고 4번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합니까? 좀 상황이 급한데 빨리 뭐 어떤 조치나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인부터 보고하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원인부터가 아니라 이럴 때는 결론부터 빨리 보고하고 그 뒤에 뭐 경과 상태 원인을 순차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겠죠. 5번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이 또한 응급 상황이고 상황이 급할 때죠. 그럴 때는 서면 보고하고 있을 그 시간이 없죠. 자, 그래서 반드시 구두로 먼저 보고를 하고 말로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뒤에 그 어떤 상황을 서면으로 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서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업무 보고 이런 뭐 지금 나왔듯이 뭐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형식이 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세 개가 나오죠. 업무 보고 형식은 세 개다.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요 세 가지가 교재에 나옵니다. 이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구두 보고는 이제 말로 빨리 해줘야 되니까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좀 가볍고 간단할 때는 신속 보고를 하기 위해서 구두 보고 이루어져야 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가 없다. 단점은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이죠. 그다음에 서면 보고는 요 반대겠네, 그죠? 보고 내용이 좀 복잡하고 정확히 보고가 필요할 때는 서면 보고, 그 다음에 자료 보존이 필요한 어떤 중요한 상황일 때는 서면 보고 이루어져야 되고, 자, 반대로 단점은 신속하게 좀 보고하는 게 좀 불가하죠.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산망 보고가 있죠. 이거는 이제 장점은 시간 절약이 되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뭐 전산을 통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기록이 남는다, 증거가 남는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보기 1. 요양보호사의 직무 평가 2. 장기 요양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 장기 요양 기관의 성과 지표 개발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의 복리 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사례회의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목적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자, 지속적인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 두 번째, 대상자와의 정보 교환과 어떤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이 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회의는. 그 다음에 명확한 직종별 역할 분담, 업무 분담을 통해서 또 서비스의 질 관리 향상을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5번에 보면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이런 것은 다른 회의가 하나 더 있었죠. 원래 회의라고 있습니다. 간담회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 번씩 뭐 사례 회의도 잘 나오고 원래 회의도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린이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단원별 반복 기출 문제 풀이. 필기시험 마지막 출제 단원인 제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 임종 요양보호입니다.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지금부터 쏙쏙 풀이 출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보기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수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의 증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종, 징후. 자, 답은 3번이죠. 맥박수가 감소합니다. 심장이 충분하게 짜주는 그 횟수가 줄어든다는 개념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1번에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혈압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 심장이 짜주는 횟수가 줄어들고 심장이 한번 짤 때 짜주는 수축력도 줄어들면 결국은 혈압이 저하됩니다. 자, 이번에 피부가 붉어지지 않고 혈액순환량이 줄어들다 보면 점차 버렇게 파랗게 변하고 자, 차갑고 식은땀까지 나죠. 4번 소변량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되겠죠. 자, 혈액순환량이 줄어드니까 자,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도 줄어들고 그러면 소변이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되고 특히 이제 의식이 저하가 되면서 물을 섭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더욱 소변을 만들어낼 게 없죠. 5번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인 이 시신경의 대광반사라고 해서 빛에 대한 반사죠. 이 반사의 기능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빛이 들어왔을 때 이게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안 들어올 때는 많이 안 들어올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제 그 조절이 동공의 조절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뇌의 기능이 안 되면서 동공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홍채의 크기만큼 다 그냥 열려져 버립니다. 이 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임종 징후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일단 의식, 뇌의 저하로, 뇌 기능의 저하로 의식의 저하, 혼수 상태가 올 것이고 혼돈과 불안정이 심해지다 보면 불안한 어떤 반복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나 적절한 반응이 이제 불가하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에서는 호흡이 가쁘고 깊게 몰아쉬고 가래를 뱉지 못하다 보니까 가래량이 올라갑니다. 증가해서 그렁그렁 소리가 나고 나중에는 오히려 호흡이 천천히 더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소변에 실금과 실변이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항문이 열리고 근력의 저하로 인해서 항문이 열리다 보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에서는 음식과 물의 섭취도 불가할 정도로 소화력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보기 1.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정답은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임종 적응 단계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5단계가 있죠. 그럼 이 분노 단계는 우리가 몇 번째 단계냐면 2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분노는 2번째 단계.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저 부정이죠. 처음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부정이고 두 번째가 분노 단계. 그럼 세 번째 단계가 타협의 단계죠. 이때는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면서 제3의 길을 선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우울이죠. 자,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또는 표현하지 않기도 합니다. 울기만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수용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어야 수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5단계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이 기에 나와 있는 보기의 설명 외에도 추가적인 또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첫 번째 부정은 고립 단계입니다. 믿지 못해죠. 그래서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이제 부정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분노입니다. 반항과 분노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자,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하면서 감정 표출이 되죠. 자,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불평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타협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타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애 시집 갈 때까지만,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하면서 제3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얼마라도 삶을 연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울이죠. 자, 회복 가능성이 이제 없으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근심과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아까 뭐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고 울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는 지쳤어 하면서 이제 수용하죠. 자,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정리하셔요.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보기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정답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자, 이번 문제도 임종 적응 단계 중에서 이제 타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타협은 우리가 5단계 중에서도 중간에 있죠. 자, 세 번째 단계의 타협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이야.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뭐죠? 일단 부정을 합니다. 그죠? 부정. 자, 5번에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도 가봐야겠어. 하면서 부정을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지금이야? 하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그 화를 이제 표출을 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3번에 여기 세 번째 단계 타협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우울이 되죠. 우울감이 오죠.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하기도 하고 뭐 표현하지 않기도 하고 울기만 하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원래 인간은 수용이 되죠. 자, 그래서 수용을 하면서 이제 나는 지쳤어 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정리하는 단계다. 이렇게 꼭 정리하셔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도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요양보호 돕기 방법입니다. 답은 3번이죠.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할 수 없죠. 그걸 삼킬 수도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얼음 조각을 입에 살짝 넣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작은 스프레이로 그 차가운 생수를 입안에 살짝 뿌려 드린다든지 자, 그렇게 해서 좀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겠죠. 1번,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한다. 자, 기저귀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임종이 임박했을 때는 근육이 무력해지면서 항문이 열리고 해서 대소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온은 드리고 즉각 또 교환은 해드리면 되죠. 2번,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자, 전기 담요를 사용할 수 없죠. 자, 담요로 그냥 덮어드려야 되죠. 체온 유지를 위해서. 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자, 말을 해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청각은 열려있죠. 자, 그래서 너무 흔들어 깨우지도 말고 그냥 큰 소리로 너무 심하게 말해서도 안 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되 그죠? 항상 청각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해야 됩니다. 5번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호흡 곤란 시에 반드시 우리 그 자세는 반좌위 이를 좌위 이런 취해야 되죠. 그래서 머리나 상체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자 가래가 또 심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고개를 옆으로 좀 돌려서 빼준다든지 아니면 석션 자 가래를 빼는 흡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손을 좀 잡아주면서 숨쉬기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정서적 안정을 주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가래를 좀 뱉어내고 해야 되면 또 호흡이 공기가 들락날락 하려면 가습이 돼야 됩니다. 너무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습기까지 적용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심상머리를 낮추어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임종 전에 요양보호 우리 돕기 방법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미리 그래서 대상자들의 종교를 알아야 되고 그 어떤 종교의 그 종교의식이 본인이 희망하는지를 알고 파악해 두었다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1번에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자, 본인이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요양보호사가. 이거는 의료인에게 맡기면 되죠. 이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임종 전이 아니라 사후 처리에 대한 요양보호고요. 그리고 의료인에게 의뢰를 하면 됩니다. 자, 2번 침상머리를 낮추어 반드시 눕힌다. 자, 지금 임종 전이죠. 호흡이 좀 가쁘고 할 거잖아요. 그죠? 숨이 몰아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호흡 곤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자세는 머리를 높여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런 가래가 끓고 할 때는 그게 이제 기도로 가래에 의해서 기도가 또 질식될 수 있기 때문에 막혀서 자,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또 분비물을 배출하기도 하고 또는 뭐 석션, 그죠? 우리 가래를 빼는 그런 기구가 있을 때는 그런 걸로 석션을 해달라고 의료인에게 요청을 하면 되죠. 3번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자, 조용히 혼자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뭐 혼돈이 오고 불안 초조가 있기 때문에 자, 혼자 있게는 하지 말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서 손이라든지 이런 것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게 좋죠. 4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자, 이것은 그 임종 보통 대상자들은 그냥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미리 임종 전에 가족들을 불러서 가족들이 함께 대상자를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그 원하는 장소를 미리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해두고 그곳에서 편안히 이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로 가는 것은 여기서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3.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4. 대상자가 있는 방에 조명을 꺼둔다. 5.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은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임종 직후의 요양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답은 5번이죠. 자,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었죠. 자, 이쪽으로 평평하게 수평으로 두면 얼굴에 피가 고이면 체온이 이제 저하가 오면서 시퍼렇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색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올려줘야 되고 또 이렇게 수평으로 있으면 입이 이제 턱이 근력이 없으니까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미관상 좋지도 않겠죠. 자, 그래서 이래저래 자, 올려주는 것이 맞고요. 1번에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자, 제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자, 의료인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자, 2번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자, 아무래도 눈을 떠 계시면 미관상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대로 두지 않고요. 이럴 때는 쏨이나 꺼즈를 적셔서 약간 올려주고 덮어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3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이 얼굴 덮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 어깨까지만 이렇게 살포시 시트를 덮어주고요. 얼굴은 내놓는 게 좋습니다. 베개를 받친 다음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기 전에는 다 이제 꽁꽁 다 싸거든요. 자, 그때 이제 덮으시더라도 자, 일단 직후에는 병실에 있는 동안은 자, 덮지 말고 어깨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4번 대상자가 있는 방에 조명을 꺼둔다. 자, 이렇게 꺼두면 안 되고요. 그또 다른 또 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보호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냥 조절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린이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